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탈북민 2만 8천 명 시대라고 하죠. 이제는 참 많은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평범하게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어린이집 선생님 출신의 탈북민 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주 씨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엄마들의 고민인 좋은 어린이집 찾기. 남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의 현실은 어떨까요? 북한의 보육 정책은 전국적으로 약 3만 개의 타가소 숫자가 말해주듯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남과 북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지낸 김진주 씨와 함께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집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진주 씨는 이 성국 씨가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럼요. 네. 저희 강사 협회 정말 재간둥이 행사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 그 생긴 모습을 보시면 그대로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보기만 해도. 가찬입니다. 이야. 진주 씨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국 씨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칭 자기가 브레인이다. 강사협회. 네. 그게 정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성국 씨는 브레인이라는 좀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네. 우리 강사협회 그 상징적인 마크죠. 맞습니다. 예, 마크. 그래요. 이렇게 오늘 좀 진주 씨 있잖아요. 성국 씨도 계시고 또 이렇게 멋있는 오지연 씨도 계시니까 편안하게.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이게 맞아요. 아나운서분 만나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감사합니다. 계속 네. 만나보고 싶다고. 진짜요? 팬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오직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그 든든한 이렇게 지원군들이 있는 네.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우리 진주 씨의 삶의 이야기를 이제 슬슬 한번 네. 나눠볼까 봐요. 네. 아까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교육자분이시고 그래서 언니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처럼은 아니라 해도 아주 좀 다복하게 재미있게 아빠도 자상하셨고 그래서 좀 평범하게 너무 재미있게 삶을 이제 살아오다가 아빠가 이제 우리 외가편으로 좀 외삼촌이 출신 성분이 걸려가지고 교수 임용해서 이제 탈락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파도가 이제 쳐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래서 좀 충격도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시기가 들어서면서 저는 어린이집에 또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먹고 굶주린 애들도 제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 사회에서는 너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 동기는 제가 그렇게 돼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고 이제 가정은 너무 행복하게 지금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행복한 가정이 항상 그립고 어린 시절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버지의 권유로 탈북을 감행하게 네,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국에서 결혼도 하시고 네. 아들도 낳으시고 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북송을 당했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예. 98년대에 제가 탈북을 97년도까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98년대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98년도에 탈북해서 99년대에 지금 우리 애가 토끼띠니까 이제 출생을 했고 2002년에 애가 3살 때 제가 이제 다시 북송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북송이 돼서 1년 만에 감옥살이 하고 2003년에 다시 또 탈북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내가 중국에서는 다시 내가 마음 편안히 살 수도 없고 내가 또 이제 북송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국행을 이제 결심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남편과 아들과 함께 나오시게 예, 되는 거예요? 북송됐을 때는 이제 중국 남편과 중국에서 나온 애는 이제 북송 안 시켜요. 예, 혼자만 예. 북송이 되셨다가 예, 저만 이제 혼자 북송됐다가 1년 동안 감옥살이를 제가 마치고 2003년에 다시 이제 나와서 그때가 애 3살 때 붙잡혔다 4살에 오니까 이제 애가 저희 얼굴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항상 텔레비에서 저하고 비슷한 이제 여자분이 나오면 저기 우리 엄마다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내가 이 땅에서는 못 살겠구나. 내가 엄마로서 이제 애를 지켜주려면은 내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될 때는 이제 애가 10살. 아, 예, 진짜. 애가 10살 때 돼서 제가 그때는 이제 애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겠네요. 엄마가 북송된 모습도 애가 봤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를 다시 지켜주고 엄마도 살아야 너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한국 가야 된다고 이제 10살 된 애를 놓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행은 제가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해주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는 남편은 한국에 먼저 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애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아는 이모분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이모 말 잘 듣고 엄마가 한국에 가면 꼭 너를 데려갈게 하고 얘기하는데 울지도 않고 이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음을 이제 굳게 먹고 떠나는 길이니까 이제 눈물을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올 때까지 눈물 안 보이고 나왔는데 이제 버스에 탁 올라가지고 이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모 괜찮냐고. 근데 이제 아들이 내가 나가니까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걸고 이제 울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야, 이게 왜 이렇게 자식한테 주지 말아야 될 상처를 내가 이렇게 주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이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애한테 또 상처를 주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 마음에 정말 가슴이 찢어 지금 미어진다는 게 그때 표현을 제가 새삼 이렇게 이제 느꼈죠. 그래도 이제 내가 한국 땅에 가서 꼭 이제 애를 꼭 데려와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오게 됐나요? 그래서 먼저 들어오신 거예요? 먼저 예, 남편이 들어오고 제가 들어오고 애를 데려오고 어쨌든 이렇게 진짜 순서로. 남한에 들어오시는데 성공을 하셨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셨고 학교 다니면서 못 데려왔어요. 공부 다 마치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소득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데리고 왔죠. 이제 보면요,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서 사실 중국과 한국 하면 제일 위험한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은 한국보다 덜 위험한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진주 씨가 한국에 가는 걸 지금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큰 그런 결심을 하고 정말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와서 살아가는 게 탈북보다 더 힘들어요. 그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뭐 진주 씨는 그런 분들 없었어요? 이렇게 정착하시는 데서. 이제 가장 지금도 지금 6년 차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내가 만일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면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꼭 있었어요. 그래요? 예. 어떤 분이세요? 북한에서 19살 때 이제 어깨가 습관성 탈구로 이제 그냥 빠졌거든요. 이제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잘 빠지는 사람들이 예, 있어요. 이렇게 자다가도 네. 빠지거든요. 이제 병원 다니면서 상담을 하다 나니까 저는 3월 달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수술을 해주겠다는 병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다니다가 서울 아산병원에 마지막으로 갔는데 이제 정형외과에 이제 전재명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전재명 교수님. 예.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워낙 유명하시고 근데 지금은 60 넘으셨어요. 뭐 유명하시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대단하시다. 정말 보석이시네요, 진짜. 그냥 단번에 뭘 수술했는데 빠져. 내가 해줄게. 예,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수술해주게. 수술 날짜 잡아줘. 불필요한 검사 수술 검사 다 받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참 그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팔을 네. 이제 그때는 이제 풀지 말고 가래요. 공부하다가 또 혹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냥 공부하려. 무슨 공부하셨죠? 그 고려전문학교의 유아학과 그 사회복지하고 제가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고려전문학교가 그게 저기 그 노량진에 있어요. 그래 안산에서부터 매일 이제 차 2번 갈아타면서 이제 팔을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으니까 네. 유아교육 다시 해가지고 또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저도
그 북한의 어린이들도 한국의 어린이들처럼 정말 행복하게 과연 이게 한국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여기는 보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정말 통일이 된다면 우리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의 꿈도 있고 또 탈북 여성들이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탈북 여성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사시는 어린이집에서 이야. 일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남한에서의 직장 생활이 북한과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차이가 많죠. 이제 북한에서는 애들이 밥 시간, 간식 시간 정말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북한에서. 예. 근데 여기 애들은 이게 밥 먹이고 간식 먹이는 게 완전 이게 내 일이에요. 이게 예. 전쟁이죠, 예. 근데 전쟁. 전쟁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알아서 먹는데. 예, 알아서 먹는데 따라가면 먹여줘야 되고 사정해서 먹여줘야 되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행복한 어린이들이다. 이거는 먹는 게 일이구나 이게. 근데 성욱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예. 이 북한도 이 고난 행군 이전에는 타가 시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혹시 그 성국 씨도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보육 시설에 대한. 시설은 네. 지금의 북한과 비슷해요. 근데 지금의 거는 좀 방치된 느낌이 나는데 그때 북한의 그 유치원이나 타가 시설은 뭔가 관리를 꾸준히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 식사도 뭐 고기나 계란 이런 걸 주고 간식도 있었어요. 그죠? 간식도 있었죠. 우유도 없고. 그 점심 시간이 그 국 냄새. 야, 그게 아직도 집밥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거기. 그 냄새는 아직도 잊지 않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뭐 밥 먹이는 게 예, 일이라고. 여기는 밥 먹이는 게 일이잖아요. 진짜 예. 행복하네. 야. 진주 씨가 이제 북한과 남한에서 보육 교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 경험을 세상에 누가 해봤겠어요? 북한에서 보육 교사를 해본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은 차트를 통해서 이 진주 씨에게 북한의 보육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현 씨? 북한에서 일단 네. 어린이집을 뭐라고 부르나요? 타가서라 하죠. 타가소, 네. 타가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이유를 북한의 어린이집에서는 이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짠! 수영님 감사합니다. 네, 수령님 감사합니다. 뭐 밥 먹기 전에 하나요? 예. 이제 어린이집이 북한의 어린이집은 여기하고는 그 어린이집이 생기게 된 배경이나 목적이 다르죠. 이제 그래서 저런 이제 세뇌 교육이 들어가는 건데 북한의 어린이집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북한에서는 이제 혁명이 뭐 한쪽 수레바퀴를 이제 여자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 그만큼 여자들이 사회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엄청 이렇게 많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이제 산전산후 휴가만 끝나면 어린이집에 맡겨야 일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타가소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한 3만 개 정도 이제 3만 개 정도를 공장에도 있고 동이면은 동 마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소에서는 엄마들 그냥 이제 직장에 얻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다 맡기고 바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성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 인력을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내가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예, 꼭 일을 해야 되는 여성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연령대가 이제 보통 이제 산전산후가 이제는 한 150일 그렇게 잡는다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한 80일, 90일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보나 봐요. 그래서 이제 8개월부터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때부터 이제 젖먹이 반, 그다음에 이제 9개월 이상부터는 젖대기 반이 들어가요. 이제 젖대는 연습시키고 1년 반부터는 이제 교양반 해가지고 이제 4살까지 어린이집 생활을 시키는 거죠. 한 살짜리를 교양반에 가 넣어. 근데 이제 대한민국하고 차이가 교양이란 말이 벌써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보육 정책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영유아의 중심으로 그 인권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케어해주는 입장이잖아요. 영유아의 중심으로. 무슨 교양이고 무슨 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남한과 북한이 현존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 수령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집에서 일어난 그 일이에요. 저희 누나가 먹을 걸 먹을 때는 막 이렇게 맞아요. 둘러보다가 그 수령님 초상화를 보고 이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네, 먹기 전에 인사하라고. 먹기 전에.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제 똑똑하다고 올인데 인사 잘한다고 앞으로 큰일한데 이제. 그 군사 부모님들이 탈북의 그렇게 지역까지.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수령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젖먹이 반 젖대기 반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렇죠. 돌 8개월, 지나면 9개월인데. 말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군님 이렇게 장군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장군이 이러지 장군님이랑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버이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 말도 배우는 저예요. 아빠 엄마 말도 배우는 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장군님 하면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제. 맞아요. 자 초성 앞에 하나씩 세우고 돌 지나면 삐뚤삐뚤 제대로 못 세요. 그래도 줄 지어서 세워놔요. 그리고 두 손을 받들어서 이제 초성 앞에서 선생님은 똑바로 얘기하죠. 경례한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면 그 말을 다 따라는 못하지만 동작은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몸 동작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부터 시작해서 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간식 먹기 전에 인사시키고 밥 먹기 전에 인사시키고 애들한테는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먹을 수 있구나. 이게 벌써 이게 습득이 이제 이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항상 그 북한의 테이블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그 아이들의 그 일정한 톤 있잖아요. 예. 하이톤. 맞아요. 그것도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 다 훈련은 그 발음이나 그 똑바른 정확한 발음 그다음에 톤 이런 것도 그 누가 다 같이 했는데 무슨 삐걱하는 소리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 품에서만 자라게 되면 애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생기니까 집단 생활을 시켜서 그래서 사회 이렇게. 그 수령님이라고 얘기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칭찬해주고 이제 칭찬해주고 박수도 주고 과자 하나도 더 주고 그럼 나도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이게 세뇌 교육은 무서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되게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들을 젖대기 전부터 엄마 아빠 타가속어 맞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죠. 그거는 예. 목적이 분명한 거죠. 예. 주입식 그 사상 교육을 아예 어린 시절부터 의식이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그냥 아이에 그냥 주입을 그렇죠.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체 같은 거는 그런 건 물살하고 이게 다 무시하고 집단 체제 속에서 하나와 같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뇌 교육을 이제 주입시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수를 잠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때는 세포가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때 정말 네.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랑 이 수영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랑 그게 쏙쏙 들어가는 엄청난 거죠, 차이거든요. 이제. 네, 쏙쏙 들어가죠.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들이 그걸 전략을 꼭 짜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전략으로 탁 아이들을 탁 잡아서 맞죠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는 일찍이 분리시켜서 애들이 나라에서 후비해서 그렇게 해서 세뇌 교육을 시켜서 애들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체제나 나라에 대한 반감을 못 일으키게 이렇게. 그러면 보육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럼 90한 5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우유도 다 내려오고 맞아요. 암죽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봉지에 이렇게 가루로 된 건데 그냥 물에 타서 먹이는 거거든요. 죽처럼 해서 그런 것도 다 내려오고 그런데 97년도부터는 나라의 모든 이제 그런 배급 그리고 그런 게 공급 체계가 중단됐죠. 딱 중단되니까 이제는 이제 애들이 간식도 못 먹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이제 거의 집에서 이제 죽 같은 것도 사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걸 못 준비해 온 애들은 어린이집에 못 다니고 거의 한 절반이 이제 문이 이제 다 닫게 되죠. 폐쇄되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그렇고 이제 어린이 반 예, 어린 애들 이렇게 딱 되면 충성심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때는 이제 애들이 이제 말을 좀 어느 만큼은 할 수 하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성화 앞에서 이제 수령에 대한 충성심, 너희들이 당에 대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게끔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초성화 앞에서 걸을 때는 발뒤축을 들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두 손 딱 이렇게 짚고 발뒤축을 들고 그 앞에서 뛰면은 그날은 이제 비판 무대에 올라서야 돼, 얘가. 그런 게 참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와 진짜 그 교육을 하신 분이잖아요. 저희는 사실 이게 사실 안 믿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주체형의 혁명적 인간으로 당신들이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육교사가 직업 혁명가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중요하다. 왜냐하면 3살 때는 벌써 세포가 왕성하고 그리고 이제 성격도 형성되는 맞아요, 시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주입시키는 대로 이제 먹히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육교사가 엄청 중요한 주체형의 혁명적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보육교사가 혁명가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제. 참 이 말이 참 무서운 게 7살까지는요 부모가 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받아들이는 시기래요. 근데 7살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뭔가 반항도 하고 뭐 하도 하는데 그때까지는 전적으로 이제 부모가 하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 위주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이 영유아 너무 무서운 중심으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나만의 어린이집. 한국 애들은 그쵸, 안 듣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할 말 다 하고. 북한 애들은 아니거든요. 북한 애들은 배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 배워주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배워주는 놀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한국 애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을 때 이게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게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그 다른 아이들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나만의 그 자유분방한 아이들. 이제 북한에는 애들을 맡기면은 그 교사가 왕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맞아요. 쩔쩔 매는 거예요. 막 야, 이제 가망가망 뇌물도 줘요. 자기 애를 잘 봐. 여기는 부모한테 제가 애가 이제 약간 상처 남은 제가 죄인이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애들하고 부모들이 왕이고. 그러네요. 그게 차원이 다르죠. 정반대네요. 예. 수영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차트입니다. 과연 두 번째 차트는 뭘까요? 짠! 가족보다는 전체. 정말 무슨 남한이랑 말이지? 반대네요. 저희는 가족 위주, 가족. 가족 위주.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데 전체. 가족이 중심이 되면은 북한은 그게 개인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 충실할 수가 없고 사회에 충실할 수 없다. 개인주의로 가는 성향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단 생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적 인간으로 개조돼야 된다. 그런 이제 이념에 의해서 가족보다는 그래서 이제 집단 생활을 시키면 애들도 그 부모님들도 이제 태아를 가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세뇌화돼서 애들도 그게 잘 먹혀요. 애들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보면은 부모님들도 이제 다 사상학습 이런 태교 자체를 사상학습을 하지 않아요. 김일성, 김정일, 교시, 말씀 이런 걸 이렇게 세뇌교육을 받아서인지 애들도 그게 교육이 잘 습득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보내겠다. 난 내가 어떻게든 교육을 해보겠다.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전혀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 북한도 북한에 이제 11년제 의무제라 해가지고 유치원에서부터는 이제 그게 의무교육에 네. 들어가요. 그래서 유치원을 만약에 다니지 않았다 학교 갈 수 없어요. 예, 유치원은 몇 들어갈 때 살부터인가요? 유치원은 보통 6살, 7살에 들어가거든요. 아. 예, 그럼 그 전에까지는 이제 어린이반에서 교양반에서 이제 교육을 초보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면 지나죠. 유치원 전 단계는 선택이 가능해요? 예, 선택이 좀 집에서 데리고 좀 있는다던가.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사회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회노동을 안 하면 지금 부모님들은 다 생활전선에 나서서 장사를 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애들을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그거 우리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기는 수강이 유료? 뭐 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우리 때, 있어요? 예,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때는 월급이 한 100원도 안 됐어요. 100원도 안 되면 거기서 한 10%? 한 7원, 8원. 그 정도 냈거든요. 아, 그렇게. 예, 우리 때는. 어린이집에. 예, 어린이집에. 그래도 기저귀도 안 가져왔어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실태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은 완전, 그러니까 이제 개방하지 않은 개혁을 했더라고요. 이제 내부에서는 자본주의 개방은 안 체제가. 하고 개혁. 개방은 안 한 개혁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 그다음에 분유값, 반찬값, 심지어 이 난방비까지 부모님들이 모두 부담을 한 애들만 어린이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예, 이제 못 보내는 거죠. 이제 이게 국가 공급 체계는 다 끊겼으니까 대신에 이제 김정수 어린이집, 뭐 창강 유치원, 뭐 강반석 어린이집이랑 있어요. 이런 뭐 보여주기 위한 시기 이런 데는 이제 공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는 어린이집이란 개념은 개인이 이제는 다 모든 걸 갖다 주는 애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제는 다 됐더라고요. 사상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겠네요. 이제는 그게 잘 안 먹힌대요. 야. 예, 이제는 그게 잘 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먹힌대요. 어떻게 잘 된 거 아니에요? 어? 저도 약간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사상교육이 안 먹힐 것 같으면 어린애부터 사상교육을 받은 애들이랑 안 받고 그냥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컸는데 내가 왜 국가한테 잘해야지?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감사해야지? 그런 뭐. 우상화 교육을 그렇게 많이 안 한대요. 예. 먹히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뭐 두 손 받들어 인사시키고 이런 거는 그냥 조성아 앞에서 인사는 하게 하지만 그렇게 막 뭐 하루에 우리 때는 한 10번씩은 보통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통 한두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거를 좀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돈 가져와야 운영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님 눈치도 좀 맞아요. 보고 부모님 의견도 좀 이게 들어도 주고. 어때요? 그렇게 바뀐 어린이집의 실태에 대해서 들으니까 좀 마음이 어떠세요? 다행스럽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점점 자본주의 체제로 이게 이하화되지 않고 이하화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렇게 돼야 된다. 예. 뭐 애들이 마음껏 놀고 싶을 때 놀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하고 싶은 거 이거 마음껏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장도 잘 되고 애들이 인지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아니 이거는 기계적인 애들로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야, 진짜 아니 어린이집이 되게 많이 문을 닫았다는 거에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지니까 맞아요. 이게 좀 참 슬픈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네, 그죠? 그렇죠. 아, 그래요. 저희 때만 해도 어린이집이 이제 그러니까 유치원에 안 가는 사람은 장애인 이런 사람들만 안 갔고 그 유치원 안 가면 좀 왕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유치원에 뭐. 지금은 그냥 유치원 안 보내고 엄마랑 같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 때는 경제적으로. 그랬거든요. 네. 유치원도 의무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다니면 학교에 못 간다. 지금은 그런 게 없대요. 예. 유치원에 안 가고 엄마 아빠 도와서 장사 같이 맞아요. 해도 되고 그리고 저 돈만 갖다 주면 학교도 다 받아요. 지금. 예. 아, 진짜 자본주의가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많이 그렇죠. 침투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우상이 김일성 수령님에서 돈으로 돈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돈이 돼요. 우상이 된다는 게 아니 하나님이 그것보다 아니라 전체에서 가족으로 바뀌는 거죠. 가족주의로 바뀌는 거죠. 가족에서 전체라고 했다면 옛날에 지금 전 네. 형식 다 빼고 그렇죠. 전체에서 가족으로 네, 바뀌는 바뀌는 중에 거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참 근데 그런 과정들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음. 참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좀 드네요. 그러게요. 자, 수령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슬슬 가족보다 전체. 보지 않게 되는 모습들이고 네. 가족보다 전체에서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 곡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건 똑같은데요, 저희랑? 예. 저희도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 노래?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뭐 이렇게 좀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 노래를 부르나요? 남한에서? 저는 정말 좀 마음이 좀 너무 좀 슬펐던 게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북한에서는 말을 떼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면 애들이 다 통일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세뇌 교육이겠지만 그건 좀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통일은 우리 애들도 소원인 우리의 소원인데 여기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면 통일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이 소학교에 가도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예. 저희 때는 그래도 통일이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 네.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이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계속 많이 불렀단 꿈의 소원, 말이에요. 통일.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일을 하면은 뭐 통일송 같은 건 경우에도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있지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라든가 뭐 교구 같은 것도 뭐 조선지도 포즈를 맞추는 거라 우리 북한에는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맞아요. 내가 다 뒤져봤어요, 교구도. 그래도 그런 건 없어요. 별로. 그냥 나만만.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게 통일이라는 이런 의미가 참 큰 스케일이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작은 씨앗이 돼서 그렇죠. 우리 교사들부터 좀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좀 심으면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북한의 통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통일 교육 아이들한테. 어린이들은 그렇게 부담 가는 그런 교육은 안 해요. 지도를 알려주고 이거는 우리가 근데 이제 조금 좀 나쁜 거는 심어주죠 애들한테. 이제 한국에는 뭐 깡통창 고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게 남조선이라 하죠. 남조선은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이런 애들하고 빨리 통일해서 같이 이렇게 구원해줘야 된다. 구원해줘야 된다고. 불쌍하니까. 불쌍한 남조선 어린이들을 구원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일을 진주 선생님도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치고
가르치셨죠? 저는 그렇게 가르쳤다가 지금 여기 와서 아니 구원해야 될 게 지금 이게 북한 애들인데, 바뀌었어. 예, 북한 애들인데 아니 이게 그 이제 와서 정말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모르니까 예, 애들한테도 그렇게. 근데 진주 선생님도 사실 애들한테 가르칠 때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텔레비에서 나오면은 이제 노숙자라든가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시위하는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아 저렇게 한국은 저렇게 그게 불안하고. 70년대 아닌가요? 60년대인가요? 그걸 아직도 옛날 보여준다니까요? 테이프를 계속 반복을 보여줘요. 하나 봐요. 지금도 그래요? 안 좋은 것만. 예, 안 좋은 것만. 그렇게 세뇌 교육을 근데 이제는 그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화로 이제 전화 통화만 하니까 안 믿는데요. 이제 못 산단 말은 안 믿고. 그쵸. 예, 안 믿는데요. 이제는 여기 되게 뭐 먹을 것도 많고 맞아요. 네. 풍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예, 그렇죠. 거의 안다고 봐야죠, 이제는. 진짜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예, 예, 있어요. 많이 변하고. 지금 진주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집의 변화까지도 맞아요. 야, 그 아까 이게 요즘에는 이제 돈을 줘야 어린이집에 보낸다 돈을 그랬잖아요. 있어요. 돈이 있어야 어린이집에 갈 수 있고 만약에 돈이 없다 이러면 이제 어린이집에 안 보낸대요.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그 아까 이런 제도 막 집단 체제 교육 같은 것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좀 싫어하신다더라고요. 이제는. 예. 그럼 이제 타가서 애들을 보내고 이게 돈 내면서 그 교육은 좀 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오히려 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막 영어 같은 것도 배워주기를 바라고. 맞아. 이거 예. 아주 이제는 그 돈 좀 더 주면은 간단한 영어 단어 오히려 배워달라 한대요. 우리 애한테 그 초성 앞에서 연습시키는 그런 거 시키지 말고 맞아요. 하루에 5개씩이라도 영어 단어 배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이게 이제 의식이 많이 깨는 거죠. 야, 그리고 철저하게 그냥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진짜 정말 통일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가 많이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이 정말 얼마 멀지 않았구나. 그게 어디서 알리냐면요. 이렇게 탈북자 가족이라고 하면 더 돈을 더 뜯으려고 얘네 가족이 누가 행방불명 됐다 그러면 지들끼리 알아요. 아 이게 뭐 남조선 갔다 어쨌다 하면 더 돈을 뜯으려고. 한국에 왔다고 하면은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이전에는 우리 옆집에 탈북자 있어요. 그러면 저기 배신자 가족이라고 놀려줬다면 맞아요. 지금은 부러워한대요. 저 집 딸은 돈 보내주고 잘 사고 있는데 아니 저 집에는 왜 간 딸이 돈도 안 보내주는가 하고 이렇게 욕을 맞아요. 하고 이쪽에는 부러워하고 이제는 이제 의식이 이제는 다 바뀐 거죠 이제는. 아니 근데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진주 예, 선생님. 저는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통일이 되면 이제 진주 선생님 같은 분들이 북한에 이제 가서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돌볼 때 남한에서 배웠던 어떤 이런 유아 교육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접목을 시키고 더 좋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남한에서 유아 교육 공부하고 어린이집 교사 해봤더니 요런 거는 진짜 우리가 북한에 접목할 만하더라. 이거는 꼭 내가 북한에서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요런 식의 방식의 교육은 해야겠다라는 게 있으세요? 예, 저 통일이 돼도 아니 피부가 같죠. 언어가 잘 통하죠. 음식도 김치도 북한 애들도 한국 애들도 잘 먹잖아요. 너무 통하는 것이 많은 우리 북한 애들하고는 한국 애들하고 너무 의사소통도 잘 될 거고 그 우리 북한 애들이 정말 못 받은 영유아 표준 교육법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게 정말 잘 돼 있어요. 보면은 애들의 신체, 언어, 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애들을 정말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끔 보육과 교육이 합쳐서 통합 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거는 정말 우리 북한 애들한테 꼭 저런 교육을 시켜주고 싶고 정말 남북이 통일돼서 함께 어울려서 통일 한국을 만들면은 우리 애들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항상 그런 꿈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진짜 귀여워. 스펀지 같이 네. 그냥 외부의 어떤 나를 향한 어떤 그런 자극들, 반응들에 대해서 다 고스란히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기의 교육이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 북한에서의 그 주입식 교육들, 정말 체제 교육들이 참 슬펐는데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 안도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진주 선생님이 진짜 유아교육 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교사 생활을 하시지만 또 명강사협회도 소속이 돼 있잖아요.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세요?
저는 정말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항상 북한 애들이 생각났거든요. 야, 우리 북한 애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애들도 저런 걸 먹었으면 그런 항상 그런 북한의 가슴 아픈 현실이 생각이 항상 나면서 야,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통일 강사, 통일 교육 강사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국 씨랑 또 우리 회장님이랑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협회에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지금 강사 섭외도 들어오고 이번에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이제 한 달 받았어요. 이제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교육원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통일이라는 정말 이 큰 스케일에서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많구나. 세계 정치부터 뭐 역사까지 정말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의미를 담고 일할 수 있고 나라 사랑, 통일 사랑 이런 걸 좀 의미 있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부터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의미를 주는 강사가 되는 게 저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사가 되는 대로 지금 이게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시군요. 아우 정말 조근조근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조근조근하게 해가지고 시간이 줄 몰랐어요. 어디를 가서 뭐 어떤 곳에서 강연을 하시더라도 그냥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을 조근조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의 비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기도의 제목은 정말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통일 한국, 그런 통일 한국을 만들며 그런 통일 교육 강사로서 항상 사명감, 직업을 떠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국 씨랑 우리 협회에서 뭐 명강사, 물론 명강사도 좋지만은 모두가 명강사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명강사 협회라는 그 타이틀에서 좀 더 깊은 의미를 두고 통일교육 강사가 되어서 그래도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힘차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저는 참 새로운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와 북한도 이제는 돈 없으면 보육원을 갈 수가 없고 타가소를 갈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상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안 가르쳐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빨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은 이렇게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통일을 향한 마음과 정말 통일을 향한 각오 같은 것들은 더 단단해지고 빠르게 굳어가고 커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말 반성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그 생생한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명강사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이 땅의 어떤 통일의 그 지춧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아주 밑바탕이 되는 그런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